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조직적인 채용 부정이 자행돼 온 걸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위인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규정 위반 사항이 800건이 넘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 채용 청탁 혐의를 받았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2018년 송 전 사무차장은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며 채용을 부탁한 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송 전 사무차장 딸 한 명만 경력 경쟁 채용에서 합격했습니다. 직원 자녀가 합격하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경남 선관위 과장 A씨는 채용 담당인 B씨에게 자녀가 응시했다고 알렸고 B씨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A씨의 자녀를 포함해 5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단에 없던 응시자가 합격권에 들자 채용 관계자는 면접 점수를 바꿔 원래대로라면 합격했을 1, 2위 순위자를 탈락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경력 채용을 10년간 291차례 실시했는데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878건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32명에게 중징계와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강원 선관위 직원 A씨는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7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A씨가 승인받은 연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근무 처리됐습니다. A씨는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치를 이른바 셀프 결제로 병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연가를 병가로 바꾸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등을 정상근무 처리해 받은 급여만 3,800만 원에 이릅니다. 전북선관위는 2018년 직원 B씨의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을 승인해줬습니다. 선관위 규정상 로스쿨 진학 휴직은 불가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승진 사례를 숨기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을 포함해 조직과 복무 분야 등 총 3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직과 복무 분야 전반에 걸쳐 방만한 인사관리 실태를 확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강원 선관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 조치와 부당급여 환수를 요구했고 부당휴직을 승인한 전북 선관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면서 선관위가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게 되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감사원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설사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다고 해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번 결정이 부패 행위를 눈감아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관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동의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치 않은 조사 끝에 28명을 고발하긴 했지만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선관위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야 해 한계가 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개인정보나 수사 내지를 감사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이게 사실상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선관위도 당시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친인척 채용 적발은 10건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이 10년간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 800여 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무딘 칼날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인사와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불법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